안녕하십니까. 윤지필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민주주의에 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쇠퇴하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의 추세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런던의 이코노미스트사에서 있는 그 EIU, Economic Intelligence Unit에서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 데모크라시 인덱스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5개의 영역에서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아주 신뢰성 있는 민주주의 관련 자료입니다. 이 5 영역은요, 선거, 그 다음에 선거 과정,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그리고 시민적 자유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요. 영역별로 0점에서 10점 사이 점수를 매기고 종합적인 순위를 매깁니다. 종합 전수를 바탕으로 해서 4개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완전한 민주주의, 그다음에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혼종 체제, 하이브리드 데모크라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위 비민주주의, 권위주의 체제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2024년도에 나온 데모크라시 인덱스 보고서에서는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지표의 전반적인 하락과 그 원인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 시민들의 실망과 회의감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보고서는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을 주로 포퓰리즘이라는 현상에만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했던 일반적인 시각을 비판을 하면서 포퓰리즘만이 근본 원인은 아니라고 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을 야기한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 있는 근본적인 결함과 같은 제도적인 문제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자유가 후퇴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민주주의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을 하면서 팬데믹 이후 지표가 개선된 국가는 전체 167개국 중에 단 37개 나라에 불과하고요. 83개 나라는 점수가 하락하였다고 진단을 합니다. 2024년 기준 민주주의 국가인 나라는 71개국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3개국이 감소를 했고요. 세계 민주주의 지수의 평균 역시 2023년도에 5.23점에서 2024년도에는 5.17점으로 하락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 구성에서도 민주주의 체제에 속한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전 세계 인구 중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단 6.6%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지수의 하락은 권위주의 체제의 평균 점수가 더욱 악화된 결과인데요. 최근 몇 년간 이런 추세는 권위주의 체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억압적이고 또 폐쇄적인 방향으로 강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민주주의 체제의 실제 작동 방식에 점점 더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고소득 12개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요, 민주주의에 불만을 표출하는 시민 비율의 중앙값이 64%에 달했고요. 이는 2017년도에 49%에 비교해서 크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특히 영국, 한국, 캐나다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민주주의의 운영 방식과 또 정치 과정에 대한 대중의 누적된 피로감과 실망감의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167개국의 지역별 민주주의 분석 중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 아시아와 또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는요,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뉴질랜드, 대만 4개 나라뿐인데요. 한국은 2023년까지는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었지만 2024년도에는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재분류되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요, 2023년 8.09에서 2024년 7.75로 낮아졌고요. 순위 또한 22위에서 32위까지 하락했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의 총점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민주주의 지수가 처음 발표됐었던 2006년보다 2024년도에 더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세부 항목들에 대한 점수를 살펴보면요. 점수 하락의 세부적인 요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또 정치 참여, 시민적 자유 항목의 점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정부 기능, 또 정치 문화, 이 영역에서 점수가 크게 하락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점수 하락의 원인으로 2024년 12월 3일 선포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이유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엄이 국회에서 빠르게 해제되었지만 EIU 보고서는요, 계엄 사태가 한국 정치 체제에 남아있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보고서에서는 헌법에 비상사태 시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 또 정당 간의 뿌리 깊은 갈등과 타협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극단적인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모두 한국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불안전성을 높이고 정치적 폭력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4년 보고서는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약화하는 주요 원인으로서 정부의 경제적 성과와 또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신뢰 하락과 또 정치인들과 정당들이 명확한 대안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과 참여 저하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부패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고, 정당은 유권자들과의 유대에서 멀어지고 시민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도 민주주의 약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요, 세계적인 파퓰리즘적 정치의 대두가 민주주의 체제의 문제들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로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최근 한국 정치 상황의 한계를 어느 정도 정확히 짚어낸 건 사실이지만 시민적 자유, 시민 참여, 사법부의 독립과 정의 같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들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뚜렷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일시적인 민주주의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민주주의의 견고한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또 향후 안정적인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장악한 국회를 우회하고 자신의 아내와 내각에 대한 조사를 억누르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헌정 질서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선출된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공격하는 사례로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직면한 중대한 위협 중에 하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한국에서 즉각 무효화되었고, 이는 국회와 시민사회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협력한 결과였습니다. 자유국가에서 독립 언론은 점점 더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통한 권력장악 시도 이전에도 한국 당국들은 윤 정부를 비판한 언론인과 또 언론사를 지속적으로 표적을 삼아서 민형사상의 명예훼손 수사라든지 경찰의 압수수색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무력 충돌, 선출된 지도자들에 의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공격, 그리고 심화된 권위주의는 2024년 전 세계 자유의 감소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법과 강력하고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에 한국의 사례는 평범한 시민들이 권위주의를 거부하고 자유로운 제도를 보호하며 또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고 이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런던에서 나오고 있는 데모크라시 인덱스 보고서 2024년 판을 가지고 세계 민주주의의 하락 추세,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그 극복에 관한 정리된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윤지필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